여러분들은 92페이지에 표시죠. 92페이지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인데 이게 전체 보기에서 항상 머리를 되돌려서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가 항상 되돌아봐야 돼. 여기 봐.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중에서 착오는 실수로 속에 없는 말을 한 걸 착오라고 그래. 메모 오셔. 4번 오른쪽에다가 메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여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속에 있는 말이야, 속에 없는 말이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속에 없는 말. 근데 속아서 실수로 지 혼자 개지랄 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 혼자 개지랄 떨어서 엉뚱하게 써버린 거라고. 쉽게 말하면. 메모 오셔봐. 다시 착오는 속에 있는 말이다, 속에 없는 말이다. 일부러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속에 없는 말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기도 모르게. 원래 착각이다 들었잖아. 착각. 착각에 의해서 오류가 생긴 경우를 착오라고 그래. 착오 밑줄 그셔. 여러분들 착오에다가 착오에다가 밑줄. 아까 착오가 뭐라고 그랬어? 아, 착오로 인한 오사표시까지 하면 실수로 속이 없는 말이고, 착오 이렇게 나오면 착각에 의한 오류 이렇게 써봐. 착각으로 인한 오류. 착각으로 인한 오류가 생긴 것을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 착각에 의해서 오류가 생긴 경우를 착오다. 그러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착각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오류가 생긴 경우 이걸 착오라고 그래. 동의 오셔?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보자. 갑이 을과 자기 토지에 대해서 또는 을이 왜 X 토지를 매수하고자 그래. 또는 매도인.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이게 의사예요. 의사는 생각 그리고 뭐 진의 이런 말을 쓰지 우리 배워서. 진의 또 생각. 근데 진의는 아까 바램이요. 바램은 아니야. 바램은 아니었지. 이렇게 이런 것들 다 해서 의사는 얼마냐면 96만 원일래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정했는데 표시는 이렇게 썼다면 혼자서 거짓말했다면 비진의 표시야. 둘이 짜고 이렇게 썼다면 통정의 표시. 근데 이거는 갑이 일부러 한 거예요. 착각에 의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쓴다고 한 것이 착각에 의해서 오류가 생긴 거라고. 이런 걸 착오라고 그래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불일치지. 근데 일부러 한 거예요. 실수로 그렇게 불일치가 생긴 거예요. 그냥 실수로 불일치가 생겼으므로 갑도 보일 필요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일정 요건 갖추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착오로 인한 취소 요건에 93페이지를 가서 93페이지 오른쪽에 빨리 93페이지로 와. 이게 책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얼른 93페이지 오른쪽에 2번 보면 착오의 유형 나오지? 그 오른쪽에다가 메모야. 착오의 유형을 왜 공부하는지를 안 써놔 책은.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메모 넣으시고 자, 착오 취소 요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착오 취소 요건 이렇게. 착오 취소 요건에다 메모. 1번. 법률행위 내용이란 우리는 목적이 반사회적 행위 무효다 배워왔잖아. 지금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이나 계약서 내용이나 같아. 그래서 1번 착오 취소 요건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무슨 얘기냐면 일단 계약서를 이렇게 96만에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썼다면 계약서 내용이 잘못 정해졌잖아. 근데 어째서 이걸 공부하냐면 이 착오라고 하는 것에 자 의사를 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의사를 정할 때 갑이 술 마시고 정했다면 무효, 사기 당했다면 취소,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정했다면 취소. 근데
갑이 혼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스스로 의사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동기의착오라고 그래. 근데 그 동기의착오는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판단을 그르친 것이고, 일단 판단을 그르쳐서 의사를 정했으므로 동기는 의사가 아니야. 이게 의사가. 결론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될 텐데 이따가 배울 거예요.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내용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것이야. 일단 이렇게 써놔. 2번 내용의 착오가, 여기 썼다. 내용의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돼. 내용의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할 것. 자, 내용의 착오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데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야. 내용의 착오가 일단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을이 갑의 토지를 샀는데 X 토지를 매수했어. 그런데 2억을 주고 내가 갑의 토지를 2억에 사야 쓰겠다 하고 의사가 2억의 토지를 사야 쓰겠다 의사를 정했어. 자, 을이 갑의 X 토지를 얼마에 살 생각이라고? 2억. 그리고 내가 자네 토지를 2억에 사겠다라고 2억에 표시했지. 일치요, 불일치요? 맨 매도인 입장만 보지 말고 매수인도 고려해봐. 을이 갑의 땅을 얼마에 살 생각이었어? 2억. 그리고 내가 2억에 사겠다 표시했으니까 일치요, 불일치야? 일치지. 잘못 없잖아, 지금. 동의해? 근데 이 토지를 2억에 왜 살려고 정했냐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판단은 지 혼자 판단한 거 아니야. 그냥 이것은 계약의 내용에 잘못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착오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걸 진짜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는 착오가 없는 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토지를 2억에 사야 쓰겠다 해서 샀어. 근데 왜 2억에 살 생각을 했냐면 농지인 줄 알았어. 농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1389평이 이 토지를 샀는데 그중 600평이 하천이야. 하천. 그럼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하천이다. 그러면 농지인 줄 알고 샀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농지 산 거 아니야. 등기부 보니까 농지라고 쓰여 있어. 근데 하천이라고 한다면 잘못 정해졌잖아요. 이런 경우를 내용의 착오라고 그래. 내용의 착오. 그 다음에 그 착오가 중요해야 돼.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다만 우리 법전의 단서가 뭐라고 되냐면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제 얘 외에 단서까지 가는 거야. 3번 이렇게. 그래. 3번. 그럼 여기까지 가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여기까지 가면 이게 원칙이야. 다만 3번까지 가면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메모하셔. 3번. 중과실이 없을 거 이렇게. 3번. 중과실이 없을 것. 나중에 우리 아까 선의 무과실 막 앞에 배웠잖아. 실수를 크게 한 것을 중과실이라고 그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착오에 관한 규정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계약서에다 이렇게 썼대. 매매 계약서에다. 너 나중에 착오였음이 드러나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 단서 달았지? 그러면 특약이 있어버리면 그 특약의 유효냐 무효냐 이거 배우잖아. 우리는 강행법규에 반하면 특약은 무효. 임의법규에 반한 특약은 유효. 그래서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그래서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은 유효다. 이거는 유효. 그러므로 이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착오 취소 배제. 착오를 이유로 취소 배제 특약을 해버리면 못해. 그러니까 이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메모.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특약 나오거든.
그럼 특약 나오면 유효, 무효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에 특약이 나오면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 강행규정에 반한 특약은 무효, 임의규정에 반한 특약은 유효. 근데 특약만 나오면 90%가 유효다 생각하면 돼. 몇 프로가 유효요? 유효. 그럼 무효도 있냐? 그럼 나중에 내가 가르쳐줘. 무효 몇 개만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러므로 자, 특약 나오면 유효라고 그랬어, 무효라고 그랬어? 유효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특약으로 봐. 특약이 어떤 특약이냐면 취소 않기로는 특약이요. 취소 않기로 하는 특약. 그러면 취소 않기로 못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취소한다고 못한다고? 이게 못한다 그 말이야. 이것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요건이에요. 그럼 이제 조문을 한번 읽어봤더니 조문을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게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이거 봐라. 지금 이 법률행위의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 여러분들 전치사 A, O, B 다음에 오브 다음에는 전치사 아니야? 야, 우리 민법에 오브에 해당하는 게 우리 민법 의 여기에 해당하네. 그럼 명사가 나와야 돼. 전치사 다음에는 형용사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돼. 만약에 형용사가 나왔다면 명사까지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봤더니 이게 서술어로 나오잖아.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명사 나오지. 여기까지 끊어줘야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she i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러면 beautiful. 이게 이제 서술어로 만들어봐. 한 woman. 이게 이제 이 형식으로 만들면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것은 한 여인이 아름답다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래서 woman is beautiful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가야 돼.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주어,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이 법전이. 그러므로 이걸 해석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거든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돼. 계약서 내용이 잘못 정해져야 돼. 동의해? 두 번째는 계약서 내용이 잘못 정해졌는데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돼. 이제 서술어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요건이라고. 이 조문을 해석해 보면 설득됐나? 다시 한다. 내용의 무엇이 나와야 돼? 명사 착오. 다시 내용의 착오가.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어야 한다.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그 얘기야 지금.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므로 착오 취소 요건에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용의 착오가 시원찮아야 돼. 중요 부분이어야 돼. 그럼 이 요건 공부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의 착오냐 아니냐 요거부터 중요하겠지.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자, 내용의 착오는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계가 뭐냐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개의 착오는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 지금. 근데 의사를 정해서 표시했더니 계약서 내용이 잘못 정해졌대. 그러면 그 말은 갑이 토지를 얼마에 팔 생각이었냐면 96만에 팔 생각이었는데 표시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계약서 내용이야. 그러면 계약서 내용이 의사와 다르지. 이게 착오라니까. 계약서 내용이 의사와 달라. 근데 갑이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고 의사를 정했는데 어째서 96만 원에 팔 생각을 정했냐면 쓰레기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했어. 들어올 것이라고. 갑이 토지를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고 의사를 정한 이유가 어째서 정했냐면 쓰레기장이 매립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팔고 났더니 매매가서 딱 쓰고 났더니 갑이 판단한 것은 쓰레기장이 아니고 시청 들어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격이 그 후로부터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 그러니까 갑의 처가 죽어. 중개사 자격증 취득했다는 판단력이 그 정도밖에 없냐고. 이 원수야. 판단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지. 자, 갑이 쓰레기장이 매립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팔았더니 시청이 들어선다.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어 없어? 의사 얼마요? 표시 96 일치잖아. 근데 어째서 팔았어? 그런 걸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 잘 기억해야 돼. 의사를 96만 원에 정해야 되겠다. 내가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고 한 의사를 결정할 때 술 마시고 정했다면 무효라니까. 사기당해서 결정했다면 취소. 강박해서 결정했다면 취소. 근데 스스로 정했잖아. 스스로. 이건 문제 없는 거라고 여기는. 지 스스로 판단했다고. 그러므로 동기의 착오는 지 스스로 판단한 거 아니야. 그게 을은 모른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을만 문제가 생기잖아. 따라서 동기 착오는 내용의 착오도 아니다. 계약서 내용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 자 의사를 결정할 때 사실의 판단을 잘못했는데 이 사실은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 사실은 현재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거나 현재 없는데 있다고 판단해. 갑이 을려와 혼인했는데 솔직 담백한 오용인 줄 알았어. 갑이 을려와 혼인했다고. 현재 지역을 오용인 줄 알았다고. 근데 틈만 나면 거짓말하는 비형이야. 갑남이 을려와 혼인하게 된 이유가 내가 혼인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잖아 지금. 근데 어째서 결정했어? 오용인 줄 알고. 그러면 현재 사실이요, 장래 사실이요? 현재 사실. 그래서 시험이 내가 결정하는 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오해야 돼. 그래서 동기의 착오에 빠질 때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 판단을 잘못한 걸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 따라 판단을 잘못했다. 메모해. 93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양가로 1번, 2번에 양가로 1번에 동기의 착오 나오나? 여기 제목에 눈을 여기 봐야지. 눈을 왜 여기 보냐고. 동기의 착오 보여? 그러면 사실의 판단을 스스로 잘못한 경우 이렇게 써야 돼. 사실의 판단을 잘한 거요. 스스로 잘못한 거야. 스스로 잘못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써. 잘못. 그런데 이 사실은 앞으로 현재 사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것은 장래 사실이야 현재 사실이야.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것. 그렇지. 그러면 지금 시가가 나는 50만 원인 줄 알았어. 지금 시가가 50만 원인 줄 샀더니 나중에 사놓고 보니까 5만 원이야. 그러면 현재 토지 시가가 50만 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미래요, 현재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거 때문에 해준 거야 이게. 그래서 사실의 판단은 현재 사실의 판단도 있고 두 개 써놓으면 돼. 사실은 현재 사실 그리고 장래 사실. 그럼 시험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그냥 오는 거예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 자, 을의 입장에서는 봐. 을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해. 지금 갑의 토지를. 그런데 2억에 살 생각인데
2억에 사야 쓰겠다. 이게 의사요. 근데 의사를 우리 결정할 때에 결정은 단계가 동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결정할 때는 시가가 3억인 줄 알았어. 3억. 요 토지 시가가 3억인 줄 알고 2억에 산다고 했더니 판대. 그러면 시가는 현재요, 장래요? 현재 2억인 줄 알았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1억이요, 1억. 쫄딱 망했지. 이런 것들은 현재 사실에 관한 착오라고 그래. 그리고 이 현재 사실에 관한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취소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취소할 수 있냐면 이제 여기 나와 이제 딱 표시된 동기. 나는 이 토지가 공장용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산다라고 표시해야 돼. 그래서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상대방이 제공한 경우에는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동기의 착오는 자, 잘 들어야 돼. 동기의 착오는 어떻게 해야만 계약서 내용이 된다고? 표시되어야만. 다만 동기는 표시되어서 상대방이 알고 있지?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것이고 당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메모. 동그라미 2번 가서 끝에 줄 가. 합의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메모. 93페이지에 동기의 착오 동그라미 2번에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 의미 아시겠나? 동기는 자 봐. 동기의 착오는 어떻게 해야만 내용의 착오가 된다고? 표시되어야만. 그럼 표시되면 내용의 착오가 되는 것이야. 계약서 내용으로 삼기로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돼. 합의까지 필요 없다. 거기다 써놓으면 되잖아. 동기는 표시되면 계약서 내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거요. 우리 토지 살 때 여보 외도인 나 토지 시가가 2억인 줄 알고 산다. 표시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가가 1억이야. 그러면 계약이 잘못 정해졌잖아. 그리고 우리 의도를 각이 안 왔잖아. 지금. 그때는 의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동기가 표시 안 됐다면 그걸 이유로 계약의 내용이 안 되니까 취소 못한다 그 말이고 이번에는 나 땅 사러 왔는데 이 땅값이 얼마요? 그랬더니 값이 그 3억이네? 값이 3억이라고 그래. 그 3억인 줄 알고 샀던데 2억이야. 그럼 값이 3억이라고 제공했잖아 지금 동기를. 그래서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한다거나 상대방이 제공했다면 이미 상대방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계약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는 상대방이 제공했는데 무슨 합의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 요 값이 토지를 사러 왔어 을에게. 우리 토지를 사러 왔더니 또 여기 땅값이 엄청 올라서 김포에 말이요. 웬만하면 5억이요. 한 필지에. 그 한 필지 평당 100만 원씩 웬만하면 5억이래. 그러니까 우리도 5억인 줄 알았지. 그래서 샀더니 지인장 1억이야. 5억에 샀더니 사기요 사기 아니요. 사기인 건 또 다른 요건을 또 갖춰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이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5억에 사게 된 이유가 갑이 제공했잖아. 5억이라고. 웬만하면 5억이라고. 설득은 됐나? 한번 외워본다. 제공된 동기, 유발된 동기. 그런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어. 그때는. 그 다음에 여기 이 을이 갑의 토지를 매수했어. 근데 이 토지를 사면 갑은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거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서 25억에 팔았거든. 그럼 양도소득세 5억인 줄 알았어. 그러면 갑이 양도소득세가 5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5억이야. 쫄딱 망했잖아. 그럼 이거 법률의 착오라고 하거든. 근데 을이 뭐라고 하냐면 그 토지를 팔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5억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이놈이 제공한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5억 나올 것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팔았더니 양도소득세가 15억이라면 안 파는 것만 못 오잖아. 그런 게 이런 경우에는 을이 제공했지.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에 법률에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률의 착오도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다 하면 5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냐면 한 장 넘겨서
거기에 5번이야, 5번. 여러분 93페이지에 5번. 한 장 넘겨보셔. 94페이지에 양가로 4번 봤더니 법률의 착오 나오나?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는 주로 동기의 착오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죠. 법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렇게 안 물어보거든. 그냥 법률의 착오도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오른쪽에 메모오죠. 양가로 4번에 94페이지다가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이거 착오 잘못 오면 착오스럽다 해서 파격하면서 내일부터는 안 나와야 되겠다. 유튜브 더 쉽게 가르치는 놈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유튜브 쉽게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해줘. 내 유튜브 강사들. 96만에 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표시한 것을 착오하다고 끝내버려. 그리고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놓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런 머리 복잡하게 안 해. 생각을 안 하면 복잡하지 않지. 법률의 착오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 그러면 그때 배울 때는 알겠지만 시간이 가면 또 모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률의 착오도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써놓으라고. 자, 오른쪽에 메모에 이렇게 법률의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한다. 법률의 착오. 법률 나왔고 착오. 이거 무슨 차이가 있지? 아니 법률하고 내용하고 다르잖아. 지금 우리는 법률 배우고 법률행위 배우는데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다르지. 그럼 법률의 착오는 법규 유무에 관한 착오야. 법규 유무에 관한. 법규 유무에 관한 착오도 계약서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 위에서 양가로 2번은 위에서 봐. 내용의 착오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의 착오,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내용의 착오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양가로 2번에다 메모해버려. 양가로 2번에다가 양가로 2번에 내용의 착오 요걸 써. 표시행위가 갖는 부호 내용의 착오 가로를 써. 표시행위가 갖는 부호 내용의 착오. 94페이지 위에서 양가로 2번에 내용의 착오는 여기 내용의 착오가 아니야. 여기 내용의 착오가 아니고 표시행위가 갖는 부호가 갖는 내용의 착오. 그래서 달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달러나 파운드의 가치가 같은 줄 알았다. 이런 부호의 의미가 갖는 내용의 판단을 잘못한 경우를 이걸 표시행위의 내용의 착오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그것도 표시행위 갖는 부호 내용의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표시상의 착오 메모. 이게 표시상의 착오가 전형적인 오른쪽에 메모면 돼.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표시상의 착오에다가. 양가로 3번에다가 표시상의 착오 해놓고 이거 전형적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다. 그 말은 여기야. 답이 96만에 팔 의사를 정했거든. 의사. 그런데 자 96만에 써야지 했는데 표시를 실수로 잘못해서 이렇게 써진 경우가 표시상의 착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대부분 표시상의 착오가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표시상의 착오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결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건이 이제 95페이지를 한번 보셔봐. 95페이지 갔더니 3번 봤더니 여러분들 책은 착오 취소의 요건 나오지? 여기서부터 내버린 거야.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착오의 유형은 왜 공부했는지를 여러분 의도를 모르게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앞에 있는 착오의 유형이 앞에서 배운 그런 여기 나와 있는 착오의 유형이 계약서 내용의 착오냐 아니냐를 지금 여기서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판단을 잘 못해.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거든 1단계가 내용의 착오가 돼야 돼. 계약서 내용의 잘못이 있어야 돼. 2단계가 내용의 착오가 2단계가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내용의 착오냐 아니냐 지금 이거 배웠던 거예요. 어디?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표시상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이다 아니다?
이다. 장래의 사실에 관한 착오도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의 착오도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의 착오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동기의 착오는 어떻게 하면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다고? 표시되거나 상대방 유발하거나 상대방이 제공한 동기는 표시 안 해도 상대방이 알고 있으므로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돼. 자, 이제 여기 보자. 그러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책에 거기다가 95페이지에 3번에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방가로 1번에 중요 부분의 의미 나오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메모해. 중요 부분의 의미는 여기 한번 봐. 무슨 얘기냐면 갑이 자기 토지를 얼마에 팔 생각이었느냐면 96만에 팔 생각이었어. 그런데 계약서에 쓸 때는 이렇게 쓰여 있거든. 그리고 표시되었지. 그러면 의도한 바와 표시된 내용의 차이가 의도한 바와 표시된 내용의 차이가 아주 좁아야 돼. 커야 돼.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착오에 여기 불일치의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나는 거. 불일치의 현저한 차이. 메모해요. 중요 부분의 의미 1번. 중요 부분의 의미 오른쪽에다가 1번. 불일치의 현저성 이렇게 써버려. 불일치의 현저성. 불일치가 크다 그 말이에요. 현저성. 그러면 여기서 현저한가 불일치가 96만에 팔 생각이었는데 86만에 썼어도 이거 착오거든. 그럼 이게 차이가 크냐 안 크냐는 갑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사람 입장도 고려한다는 거예요. 현저성의 판단 기준은. 그래서 판단 기준은 표의자 입장만 고려해. 일반인의 입장도 고려해. 그것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모하자. 두 번째 일단 써놓고 해. 그 다음에 여기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거 이렇게 메모해버려.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착오의 현저한 계약서에 쓴 내용과 생각한 바와 표시된 내용의 차이가 대단히 커야 한다. 그런데 현저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는 밑줄고 써.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봐. 동그라미 1번. 보통 일반인도 밑줄고 써. 보통 일반인도 세 번째 줄에.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인의 처지에 섰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이어야 한다. 그 말은 의사표시의 차이가 현저해야 되는데 현저한가 여부는 표의자 입장만 고려해. 일반인의 입장도 고려해.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개를 고려한다. 판단 기준이야. 이게 판단 기준이 일반인의 입장도 고려하고 두 번째는 2번 봐. 2번. 자, 그러면 의사표시의 차이가 현저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별거 아니라 그 말이야. 2번 동그라미 쳐. 경제적 불이익 이렇게. 자, 정리해보자. 가불간에 96만에 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썼을 때 일단 내용의 착오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96만 원의 의사인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내용의 착오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맞잖아. 그럼 이게 중요해야 돼 안 해야 돼? 중요하려거든 어떤 요건 가져? 하나 두 개. 차이가 가벼워야 돼? 차이가 커야 돼?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간단하잖아. 두 가지 요건 갖춰야 중요 부분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중요 부분이 되었을 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중요 부분이냐에 대한 판례가 밑에 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동일성 동그라미 쳐버려. 동일성. 그러면 사람이 잘못 정해지면 그냥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큰 중요 부분이다 그 말이야. 사람이 잘못 정해지면. 동일성 동그라미 쳐.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목적물의 동일성, 거기도 목적물이 중요해. 동일성이 중요해. 동일성 동그라미처럼 사람이 잘못 정해져도 중요하고 물건이 잘못 정해져도 중요하고 그 얘기야. 갑이 을이 중개사에게 저 창신상에 좀 사주시오. 동대문에 유명한 창신상의 사건이에요. 그 창신상에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중개사가 지가 가서 그 창신상인 줄 알고 샀는데 이 사람이 의도한 바는 중개사에게 대리권 줄 때는 창신상에 사달라고 했더니 중개사가 가서 창신상에 산 게 아니고 창성상에 사온 거예요. 그럼 목적물이 잘못 정해지잖아. 을이 의도하는 바대로. 그러면 목적물이 의도한 바와 다르다면 그거 큰 문제 아니야. 그냥 중요하다 그 말이지. 두 개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토지를 샀는데 네 번째 봐. 토지의 현황이 뭐냐면 현재의 이용 상황을 현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현재의 이용 상황이 의도한 바와 다르더라 그러면 중요하다 그 말이고 경계. 요 토지를 갑이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어. 근데 을의 토지를 병이 사. 근데 보니까 여기 집이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담이 있어. 아, 을로부터 토지를 산 병이 여기가 경계인가 보다 하고 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집이 실제로 갑의 땅이 요만큼인데 요만큼. 이 을이 여기다 남의 땅을 침범해서 집을 지어놓다 보니까 을은 이 부분이 매매한 통인 줄 알았지. 토지의 목적물인 줄 알았지. 경계가 잘못 정해졌지? 그 중요해, 덜 중요해. 그렇게 메모해버리면 돼. 토지의 경계나 현황에 관한 착오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목적물이 잘못 정해지면 중요 부분이다.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이다. 다만 토지 시가나 지적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 그게 3번이야. 3번. 그래서 다만 물건의 성질 거기에 판례를 한번 보셔. 판례 밑에 토지 매매에 있어서 밑줄 그으셔. 시가 동그라미 쳐. 판례 1번 시가. 그러면 여기 목적물의 현재의 가격 시세대로 가격 아니야. 시세 가격. 그거 잘못 정해진 것은 붕괴착오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봐.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 등기와 본권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매한 경우 끝에 봤더니 거기다가 밑줄 그으셔. 근소한 차이. 두 번째를 봤더니 그냥 평수가 요 지적이 크게 차이가 나. 다소 부족해. 그러니까 다소 부족한 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다소 부족한 것은. 그 다음에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둥기의 착오이므로 이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요거까지가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면 취소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가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면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제 96페이지 밑에서 양가로 2번 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이것은 원칙이야 예외야. 메모에 예외 이렇게 써봐. 가로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착오 읽었잖아요. 여기. 착오는 봐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원칙이요.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실수를 크게 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 착오 취소 요건은 계약서 내용에 오류가 생겼고 그 오류 부분이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어.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니까 없애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은 법정과 상관없잖아. 특약이 있어버리면 취소 못한다 그런 뜻이야. 그럼 이제 중대한 과실과 관련해서 이게 남았네. 그럼 중대한 과실이란 우리가 현저한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걸 중과실이라고 해. 자, 밑줄 그으셔. 중대한 과실이란 자 1번에 현저히 결여 밑줄 그으셔. 그 동그라미 1번에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서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여기 가볍게 결의한 거요, 현저하게 결의한 거요. 그러면 야 도대체 현저한 결여가 어느 정도냐? 그것만 물어본다고 그냥 현저한 결여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알면 되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97페이지에 밑에 판례를 봐. 밑에 판례. 공장을 경영하는 자 이렇게 밑줄 그으셔. 공장을 경영하는 자. 여러분들 96페이지 아니 은이 96페이지 좌측 하단에 밑으로 내려와. 누가? 이 판례가 요거야. 여기 봐. 을이 갑이 이 갑의 토지를 여기 봐. 을이 매수해서 토지를 사서 여기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어. 그럼 공장을 지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 건 동계차고요. 표시되었겠지. 근데 공장을 운영하는 자, 그것도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토지를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공장용 건축 허가 안 난대. 그러면 중요 부분이지. 근데 우리 공장을 그것도 운영하는 친구가 관청에 공장용 건축 허가 여부를 안 물어본 것은 실수로 크게 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렇게 써놔버리면 돼. 거기다 공장을 운영하는 자 나오지? 밑줄. 그 다음에 끝에 봐. 알아보지 않았다 밑줄 것이요. 됐네. 나봐.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공장용 건축 허가 여부를 관청에 문의하지 않은 것은 실수를 가볍게 한 거예요. 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중과실이니까 이런 사람 취소 못한다는 거야. 못해.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공인중개사 자 밑줄 그으셔. 공인중개사나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밑줄 그으셔. 여러분들 아까 우리 갑의 동대문 창신상에 사달라 그랬는데 중개사가 창신상에 산 거요, 창성상에 산 거요. 그러면 을은 의도하는 바가 갑의 창신상에 살려고 했는데 병의 창성상에는 샀거든. 그러면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었지. 그럼 중과실 있느냐 그 말이야. 중과실.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냥 가벼운 사람이야. 대단하신 사람이야. 공인중개사. 그 5년 해도 못한 사람 많아.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 약사들 가스명서 하나 파는데도 몇 년씩 공부합니까? 5년씩 6년씩 공부하잖아. 가스명서 하나 파는데 파스 하나 사는데 그게 그렇게 7년씩 공부할 일이야? 중개사는 20억 30억짜리 거래하지? 그러면 한 30년은 해야 된다. 약사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가벼운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중과실이 없고 공인중개사 안 통했다면 중과실이 없고 외워버리면 돼.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그랬으면 실수를 한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했다 그러면 실수를 크게 한 것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머릿속에 정리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되려거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그런데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이게 어렵잖아, 보니까. 낱말 하나하나의 뜻에 목적어가 어디 있는지 서술어인지 구별 못 해버리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자, 됐네. 그 다음에 적용의 배제. 자, 판례 보면 상대방이 거기다 밑줄 그어서 판례 보면 알고 이용했대. 자, 여기 봐. 답이 여기 한번 보자. 96만에 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썼어. 96만에 팔 생각 이렇게 썼다 그러면 내용에 착오가 있지 지금.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갑이 중과실이 있어버리면 취소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중과실이 있느냐 중요 부분이냐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입증책임 문제가 생겨. 그래서 3번 증명책임 나오나? 그 메모에 증명책임에다가 메모 그리고 중요표 중과상 이렇게 메모해버려. 증명책임에다가 중요표 중과상. 자, 증명책임에다가 메모 중요표
그 다음에 중과상. 자, 여기 봐. 내용의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고 중과실이 표의자에게 없으면 이제 취소할 수 있어. 여기 예외니까.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하는 사실과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이것은 원칙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법전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돼.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이렇게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실소한 사람이 증명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외 규정이므로 예외를 주장하는 을이 증명해야 되므로 어떻게 시험 나오냐면, 이제 예어봐. 중요 부분은 다 같이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 자, 예어보다 중요표 중과상 시작.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표의자는 착오자를 표의자라고 그래. 그래서 민법에서 그럼 표의자는 취소하려는 자요, 취소 안 하려는 자요? 취소하려는 자잖아. 그럼 을은, 상대방은 96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표시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잖아. 그럼 상대방 입장은 취소하려는 자요, 취소 못하게 하려는 자요? 취소 못하게 하려는 자잖아, 을은. 그래서 시험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다 이렇게 안 물어보고, 표의자는 결국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부인하려는 자야. 표의자는 이렇게 발생하기를 부인하려는 자, 상대방은 이렇게 발생하기를 원하는 자. 두 가지를 다 같이 기억해야 돼. 다시 96만에 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썼을 때 상대방은 표시된 대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상대방은 표시된 대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자요, 부인하려는 자요? 이 사람은 원하잖아, 을은. 하여튼 상대방은 16만에 사기를 원하지, 외도인은, 표의자는 16만에 팔기를 원해, 부인해? 원래 96만에 팔 생각이었는데 실수를 저질러서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팔기를 부인하려는 자 아니야. 알아들었나? 그럼 표의자는 부인하려는 자, 표시된 대로. 상대방은 표시된 대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요표 중과상 이제 외웠거든.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갖고 왔어. 또 난리 났어. 들어오더니 교수님, 시험 끝나더니 우리 시험장에 우리 교실에서 검단 새로운 출신들이 막 막자짓거리 해서 있죠.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 나왔다고 막 환호성 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중요표 중과상 다 나왔네요. 보니까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중요표 이거 안 나오고 이걸 거꾸로 써놓고는 왔어. 그러면 자, 표의자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부인하려는 자다. 그럼 틀렸잖아. 맞아? 표의자는 이렇게 발생을 부인하는 자지? 답은 상대방은 부인하는 자요, 원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나와도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해. 표의자는 부인하려는 자, 상대방은 원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표의자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바대로, 표시한 바대로 발생하기를 부인하려는 자, 상대방은 표시된 대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자. 오케이? 그래서 일단 중요표 중과상 외워놓고 두 가지 뜻을 다시 외워놔야 돼. 두 가지 뜻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